서울 용산 오래된 전자상가의 한 구석.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작은 가게 하나가 있다. 간판은 바랜 종이 위에 손글씨로 적힌 컴퓨터 술이라는 글자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형광등 하나에 의지한 채 그곳에선 한 노인이 조용히 노트북을 수리하고 있다. 그의 머리칼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손등에는 시간의 주름이 깊게 배어 있다. 낡은 작업복과 낡은 도구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 거리의 사람들에겐 그저 한 사람의 기술자일 뿐이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노인은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한때 한국 소프트웨어의 새벽을 연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한글로 처음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니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를 스승처럼 여겼고 그의 이름은 한때 교과서에 실릴 뻔도 했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이곳에서 나사 하나를 조이고 메모리를 다시 꽂고 조용히 커피를 내린다. 어쩌면 그의 진짜 작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많은 고장난 기억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늘도 은빛 머리의 노인은 묵묵히 한 대의 낡은 노트북을 뜯고 있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대학생 지민.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 그에게 탁친 악몽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다. 논문, 포트폴리오, 교수님과의 메일, 몇 년치 기록될 까지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었다. AS 센터를 찾아가 보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견적서. 복구 비용만 70만 원 이상 나옵니다. 학생 신분의 지민에게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었다. 절망감 속에 친구 하나가 말했다. 야, 용산에 진짜 오래된 수리가게 하나 있어? 우리 외삼촌이 컴퓨터 복구하려다 거기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진짜 고수래. 반신반의하면서 지민은 용산역을 지나 오래된 골목으로 들어섰다. 현대적인 건물 사이사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 끝. 거기 정말로 있었다.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간판은 손글씨. 컴퓨터 수리. 그 아래 작은 종이에 적혀있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데이터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지워지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선 지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좁고 오래된 가게, 어두운 형광등 아래에 놓인 낡은 작업대. 그 앞에 앉아있는 건 흰 머리칼의 노인이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은 분위기 속에서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문제인가? 지민은 노트북을 꺼내들며 머뭇거렸다. 이게 갑자기 꺼지더니 켜지질 않아요. 안에 졸업 논문이 들어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파일이에요. 노인은 말없이 지민의 손에서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그 손놀림은 조용하고 묵직했다. 마치 이 기계를 수십 년째 다뤄온 사람처럼 그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노트북을 열었다. 한번 보여줘봐. 그 말은 이 노인의 진심 어린 약속 같았다. 지민은 그제서야 조금 숨을 돌렸다. 무언가, 그저 기술 이상의 것이 이 공간엔 존재하고 있었다. 지민은 노트북 수리를 기다리며 가게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핏바랜 액자 속 젊은 시절의 남자가 상장을 들고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어느 시상식장이었고 상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산 소프트웨어 공로상 1986. 지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액자 아래엔 누렇게 변색된 잡지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표지는 컴퓨터월드 1987년 1월호. 거기에는 한빛워드, 국산 워드 프로세서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바로 그 사진 속 남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한국어로 한국 사람 손으로 만든 문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민의 손에 닭살이 돋았다. 뭔가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지민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이거 선생님이세요? 노인은 잠시 낡은 드라이버를 놓고 사진을 한번 흘깃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때는 참 젊었지. 지민은 말문이 막혔다. 이 작은 가게의 수리공이 그 전설적인 한빛워드의 개발자라니.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은 조용히 지민의 노트북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손끝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데이터는 다 살아있어? 백업도 해놨지? 그 한마디에 지민은 알 수 없는 무게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치 단순한 파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일부를 돌려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민은 확신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기억을 지키고 이야기를 되살리는 사람이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책가방을 내리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한 채 그는 한빛워드, 국산 최초 워드 프로세서 1986, 소프트웨어 공로상이라는 키워드들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오래된 기사와 팩과 사전의 기록들. 그 속에는 이현우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수리점의 노인이었다. 1986년 대부분이 미국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시절 한빛워드라는 이름의 워드 프로세서가 탄생했다. 놀랍게도 개발자는 당시 26살의 무명 청년.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밤마다 자취방에서 구형 컴퓨터를 붙잡고 만든 결과였다. 그는 한글의 구조부터 맞춤법 알고리즘까지 독학으로 연구했고 당시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한국어 맞춤법 자동교정 기능을 구현해냈다. 그렇게 태어난 한비토드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으로 떠오르며 학교, 관공서, 기업, 군부대까지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중심에 있던 이현우는 오래 남지 않았다. 투자의 제안도 대기업의 인수 제안도 모두 거절한 채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조용히 손을 떼고 사라졌다. 공식적인 이직도 없었고 언론과의 접촉도 끊긴 채였다. 인터넷 속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고스트 개발자라 불렀고 몇몇 올드 개발자들은 전설처럼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현우. 컴퓨터가 영문뿐이던 시절 한글을 위해 싸운 사람.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오랜 시간 외국 소프트웨어만 써야 했을지도 모른다. 지민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그가 오늘 만난 사람은 단순히 고장이 난 노트북을 고쳐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 시대의 기술을 연 사람이었고 한 언어의 자부심을 지켜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누구도 찾지 않는 조용한 가게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지민은 다시 그 가게를 찾았다. 마음속에 담아둔 질문이 너무도 무거웠기에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노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인터넷에서 다 봤어요. 한비초드 이현우 개발자. 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계신 거예요? 노인은 낡은 드라이버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는 흐릿한 햇살이 전자상가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옆 얼굴은 참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오래된 키보드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낡고 빛이 바랜 키캡 벗겨진 알파벳.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쓸어내며 말했다. 그땐 코드를 썼지. 밤새워서 키 하나하나 눌러가며. 사람들은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지만 내겐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무언가였어.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꾸밈 없고 담담했다. 지금은 그걸로 사람들의 기억을 고치고 있어. 사진이든 문서든 음악이든 그 안에 누군가의 추억이 담겨 있잖아. 난 그냥 그걸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지. 내일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 안 해. 그 말은 지민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가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현우라는 이름 대신 지금은 수리점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었다. 가게를 다녀온 후 지민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마음속에 맴도는 감정을 정리해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노트북을 고쳐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용산의 작은 수리점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일하시던 노인.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 소프트웨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비초드의 창시자였습니다. 지민은 그가 했던 말들, 가게의 풍경, 벽에 걸려있던 사진과 잡지까지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우린 너무 쉽게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이름 없는 사람들은 잊혀지죠. 하지만 이분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 제 논문처럼 기억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민이 올린 이 SNS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을 얻었다. 전설의 개발자, 한글의 수호자, 기억을 고치는 사람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문의가 쏟아졌다. 노인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뭐하러 그런 걸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지민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 지금 누군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꿈을 꿀지도 몰라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노인은 마침내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는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배경을 꾸미지도 않았다. 익숙한 작업복 차림으로 오래된 가게에서 카메라 앞에 앉았다. 기자가 조심스레 질문했다. 당시 왜 회사를 키우지 않으셨나요? 노인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돈이나 이름보다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쓴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아직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그 기억 하나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화면 너머의 사람들 마음에도 오래도록 남았다. 이현우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한 건 여전히 본인이었다. 인터뷰 이후 그 가게엔 전국에서 수리 문의가 들어오고 젊은 개발자, 지망생들이 찾아와 말을 건다.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요즘 코딩도 가르쳐주세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저녁마다 무료 기초 코딩 교실을 연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든다.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번엔 글을 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가볍고 따뜻한 워드 프로세서. 촬영의 마지막 날. 카메라 감독은 마지막 컷을 부탁했다. 가게를 닫는 장면이면 좋겠다고. 노인은 익숙한 동작으로 책상 위 공구를 정리하고 천천히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다. 철문이 삐걱이며 내려오고 밖에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가게 유리창을 따뜻하게 감쌌다. 카메라가 조용히 돌아가는 동안 인터뷰어가 마지막 질문을 건넸다.
선생님, 지금 이 일을 왜 계속하고 계세요? 노인은 셔터를 멈춘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세상에는 멋진 기술도 많죠?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편한 것들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멋지면 그 기술도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는 시선을 돌려 오래된 가게 내부를 바라보았다. 낡은 키보드, 고장난 본체들, 그리고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외장 하드들. 나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쳐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속에 담긴 논문, 편지, 오래된 사진, 그게 살아나면 그 사람의 삶도 다시 숨을 쉬는 것 같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지만 그 울림은 컸다. 카메라는 노인이 천천히 셔터를 다 내리고 문을 잠그는 장면을 끝으로 멈췄다. 그리고 그 문 옆에는 작고 낡은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다. 여기선 기계만 고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사라진 기억을,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던 꿈을 되살리는 진짜 기술자의 선언이었다.